뉴스타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CPI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 자, 일단 생각보다 예상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0.2%의 CPI와 0.3%의 코어 CPI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기준으로는요, 3.3과 3.9를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 자체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CPI 기준 0.3%, 코어 CPI 기준 0.33%를 예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그냥저냥 뭐 CPI 수치 나쁘지 않네. 그래도 뭐 연준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은데 정도의 수치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라고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그리고 1년 기준 CPI가 소폭 전달보다 오르게 되는데, 왜냐면은 1년 전 기준으로 그 당시에 CPI가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CPI가 상대적으로 1년 기준으로는 조금 높게 만드는 아주 역기저효과라고 하나? 기저효과가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달 CPI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생각보다 잘 나왔죠. CPI가 0.1%가 나오고 코어 CPI가 0.23%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거는 결국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 사실 시장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오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연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 그 명확한 진전이 최근 몇 달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6개월 기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연준의 목표가 달성됐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비 데이터를 봤을 때도 연준이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자, 무튼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아직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비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CPI가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 CPI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품목별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음식 가격은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옥수수든 뭐 콩이든 카놀라유든 귀리든 모든 것들이 사실상 윗 빼고는 모든 제품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곡물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쪽에서는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커피 쪽에서도 생각보다 가격의 하락들이 좀 있었습니다. 커피를 포함한 기호식품들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어요. 이번에 기호식품, 커피, 담배, 오렌지 주스, 설탕 이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언급이 될 만큼 음식 가격 관련해서는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기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무슨 닭고기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11월에 비해서 고기 가격이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이번에 CPI에서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요, 집 음식 가격은 하락을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ISM 제조업 지수 여기 밑에다 띄워놨죠. 현재 상품 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 공급은 즉시 가능하면 백로그가 없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음식 가격 중 전체적인 집 음식에서 집에서 해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탁탁탁탁탁 요리해서 해먹는 음식에 대한 가격 자체는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서비스업에서 이번에 언급이 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레크리에이셔널 혹은 음식 레스토랑 서비스 분야에서 여전히 강세다, 노동시장이 강세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가격이 아직까지는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0.3% 안에서 옮길 것 같아서 사실 외식과 음식 쪽에서는 중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에너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도 역시 내렸습니다. WTI 오일 가격하고 천연가스가 사실 11월이랑 12월 내내 내린 상태를 유지를 했었죠. 가솔린 가격도 사실 전달에 비해서 좀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보여줬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도 전체적인 오일 가격이나 에탄올 가격, 그리고 히팅 오일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좋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 말고 결국 전기 가격도요, 1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오르기는 시작을 했는데,
1월 이전에 12월 동안은 내내 전기 가격이 내렸습니다. 물론 뉴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유가도 낮은 상태가 전달부터 계속 유지가 됐었고 결국 이번에 12월에 들면서 원래 겨울 동안 전기 가격이 보통 내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 기준으로 전기세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1월 달에 급등을 한 부분을 포함을 하지 않고 보게 된다면 결국 전기세 가격,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기름 가격까지 가솔린 가격까지 모든 가격들이 에너지가 내렸다. 요번 달까지는 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 자재, 에너지 서비스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동차 가격.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저번 달에 잠깐 올랐었는데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카구루스 통해서 가격을 좀 살펴봤는데 1.26% 소매가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번에는 0.3%가량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저번 달이 사실 좀 재미난 달인데 도매가랑 소매가가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중고차의 가격은 좀 올랐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차 가격은 잘 모르겠으니까 중립에다 놓고 중고차 가격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류 가격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를 봤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의류 쪽에서 오더량은 올랐다. 새로운 주문량은 올랐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지수는 하락했다라는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류 지수는 중립에다 놓고요. 의료 물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ISM 하스피럴 지수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의료 물품 가격들은 올랐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료 물품 가격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2월이구나. 12월 주거비. 자, 12월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전국 100대 도시 중 83개 도시에서 12월 임대료가 하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 가격이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집 가격이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중립을 줄 것 같고요. 다만 렌트비는 지속적인 하락, 집 가격은 최근 들어서 낮아진 금리에 인해서 조금 가격세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 서비스 임금지수라고 하죠. 이번에 서비스 임금지수 같은 경우는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관련해서는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외식 가격도 예상보다 조금 높게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자, 평균 시간당 인구 지수가 0.4%가 나오면서 한 달 기준으로 예상치였던 0.3%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격, ISM 서비스 지수에서 나오는 가격이 57인가 58%였거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서비스 지수는 금방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지표는 상승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운송비와 의료 서비스 내에서도 상승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어서 어딘가쯤에서는 주거비가 슬슬 중립을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슬슬 그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사남이 재미로 하느냐. 자, 중요한 건 재미로 하는인데 자, 이 유사남표 CPI 컨센서스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0.1에서 0.2%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3.1에서 3.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0.2에서 0.3%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3.8%에서 3.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낮게 예상치보다 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유사남 컨센서스를 잡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 가격도 하락을 했다 보니까 CPI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조금 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비스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임금 지표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이번 뭐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조금 더 코어 CPI가 하락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자, 무튼 요렇게까지 유도사가 정리하는 CPI 간단하게 빠르게 10분 안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시장의 컨센서스와 유사남 컨센서스와 모든 지표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